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명 연예인들의 부동산 재테크 중 토지 투자 성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이라고는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금기사항도 아니고 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색안경을 쓰고 볼 일은 아닙니다. 참고할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알아보고 다양한 투자 방식에 대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그우먼 팽현숙 씨는 남편 최행락 씨와 순댓국밥 가게를 오랫동안 운영하며 모아두었던 3억 원을 경기도 남양주 도농동 인근 그린벨트 임야 지역을 매입한 이후 2016년 현재 10억 원의 시세가 형성되어 300%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그 밖에 저평가된 토지 1000여 평을 소유하여 100억 원대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자 비법은 배산 임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물을 좋아해서 물이 보이는 지역의 땅을 매입해 왔습니다. 남양주뿐만 아니라 양평, 홍천 등에 투자했고 토지 리모델링이라 알려진 땅 성형을 이용했습니다. 푹 꺼진 땅은 성토를 하는 방식 등입니다. 방송인 배동성 씨의 토지 투자 사연은 더욱 놀랐습니다. 어쩌다 투자한 것이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4년 배동성 씨의 아내가 기획부동산에 속아 3,500만 원에 강원도 평창 임야를 샀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가보지도 않고 매입한 땅의 실제 가격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창 올림픽 개최 무렵 공인중개사 사무소로부터 땅을 팔라는 전화가 걸려와 10배 차익을 남기고 팔게 됩니다. 이 땅은 그 후에도 3배 이상 올라 끝까지 보유했다면 30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배동성 씨는 지인 중에는 돈이 생기면 무조건 땅을 사는 사람과 후배들 술 사는데 돈을 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한 명은 강남 주상복합에 살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아직도 영등포 빌라에 살고 있다며 토지의 가치를 알고 있는 배동성 씨는 후배들에게 꼭 땅을 사라고 충고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2020년 3월 2일 방송된 SBS 플러스에서 개그맨 김정열은 이상하게 나는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땅을 그렇게 사고 싶더라 라며 출연료 받으면 모두 땅을 샀다고 합니다. 그렇게 땅을 모으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 나중엔 큰 효자가 되더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7번 만에 미국에서 따게 됩니다. 그가 처음 관심을 보인 것은 임야와 논밭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지 특성상 월세 수익은 따로 없었지만 개발 이전에 매입해 큰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토지 매각을 통해 얻은 차익으로 곧바로 건물을 사들이게 됩니다. 대출 20%를 안고 압구정에 위치한 빌딩을 매입했습니다. 강남에서도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곳으로 월세 수입으로 5년 만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압구정동에만 빌딩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월간지에 따르면 이 효리는 2004년 6월 천안시 병천면 아운의 장터 일대 토지 620평과 60평짜리 건물 2개동 총 740평을 매입하게 됩니다. 이효리가 이 건물과 땅을 사들인 이유는 식당을 운영하는 고모에게 무상으로 임대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고속철이 지나가는 그 일대 토지는 당시 평당 4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총 30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효리는 2009년 삼성동에 위치한 브라운스톤 레전드 한 세대를 매입했는데 지하 5층에서 지상 20층에 달하는 이곳은 단 54가구만 거주하는 고급 주상 복합입니다. 단지 내에는 대단지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경비 시스템이 엄격해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연예인들에게 안성맞춤인 것입니다.
이곳을 2017년 카라 박규리에게 21억 원에 매도합니다. 브라운스톤을 분양받고 1년 뒤 논현동에 위치한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매입 가격은 26억 6천만 원으로 학동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의 고급 단독주택 단지 내 물건입니다. 이효리는 해당 주택을 2019년 3월 38억 원에 매각하면서 10억 4천만 원의 거래 차익을 보게 됩니다. 보유했던 세 채의 부동산을 매각해 얻은 자산만 73억 원에 이릅니다. 또한 운이 좋아 2018년 하반기에 시작된 부동산 정책 이전에 매각하여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인상분 납부를 피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는 제주도 애월읍 소길리 토지를 매입해 단독주택과 작업실을 준공했습니다. JTBC 효린의 민박 방송 이후 집이 공개되면서 사생활 침해가 심해 JTBC에 평당 150만원, 총 14억 3천만 원에 매각을 합니다. 매입 당시 평당 가격이 8만 5천 원이라는 점과 건축 비용을 고려했을 때 약 5에서 10억 원 정도의 차익을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예계를 이어 부동산에서마저 뛰어난 재테크 실력을 보인 이효리는 그동안 노력으로 쌓은 재산이 더욱 빛나 보입니다. 2003년 11월호 중앙여성에 따르면 연기자 김영자 씨는 충남 서산, 경기도 부천 중동, 평택 등의 토지를 매입해서 큰 수익을 내게 됩니다. 1980년대 우연히 만난 무속인이 여기에서 오래 묵혀두긴 하겠지만 땅을 사는 것이 좋다고 하여 2억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무속인의 말이 맞다 안 맞다 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충남 서산 땅 3,300평을 2억 원에 매입하고 5년 후에 아시안게임이 열리던 1986년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면서 약 8배 올라 당시 16억 원의 지주가 되었습니다. 부천 중동은 1989년에 1,300만 원에 매입하여 1억 원에 매도를 했고 소액 투자로 500만 원 하는 평택 토지 400평은 20년 뒤에 평당 70에서 80만 원대로 오르게 됩니다. 최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류준열이 토지 매매가의 90%를 대출받아 강남구 역삼동에 꼬마 빌딩을 지은 후 뒤팔아 약 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게 됩니다. 2020년 모친 명의의 개인 법인 딥브리딩 이름으로 83평에 달하는 땅을 58억 원에 매입하여 하나은행에서 52억 원을 대출받은 것입니다. 원래 이곳에 단층 건물이 있었지만 2021년 11월 지하 2층, 지상 7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며 또 은행으로부터 17억 원을 빌리게 됩니다. 공사비 24건에 약 70%를 대출받았습니다. 해당 건물은 2022년 1월 150억 원에 팔리게 되면서 레버리지 투자로 세전 60억, 세후 4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으로 류준열은 네티즌의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영화 돈 인터뷰 당시 류준열은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데뷔 전부터 그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장담은 못하겠지만 건물주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말이나 하지 말지 재테크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더니 어머니가 대표인 법인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발언 자체보다 언론에 자극적인 표현만 편집해서 보도하여 네티즌의 악플을 부추긴 것도 있습니다. 일명 악마의 편집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언론의 보도 자세가 걱정되고 있습니다. 류준열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방송을 통해 고가의 집에 거주한다거나 건물을 매입했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반응입니다. 연예인들의 자산 증식을 비난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 때문인데 특히 소득보다는 개인 법인을 설립하여 비연예인은 꿈도 꿀 수 없는 LTV 90% 가까운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고 고가로 매각하는 등 일반인들에게는 큰 혜택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연예인에게만 유독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비난하는 것으로 대리 만족감을 얻는 것에는 네티즌에게 잘못된 미끼를 던져주는 미디어의 잘못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은 또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대중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공의는 아닙니다. 스타들의 투자도 일반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한꺼번에 수십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면 안전성과 수익성 면에서 부동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중들은 스타들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뚜렷한 기준 없이 특정 스타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 비난을 퍼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 등 일부에 대해선 재테크까지 잘한다며 환호하고 반면 강호동의 평창 부동산 투자에 대해선 불법 여부나 투기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비난부터 하기도 합니다. 부동산도 건전한 투자 행위를 통해서 경제활동의 방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투자와 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연예인이라 해서 불법이나 비상식, 탈세 등과 관련한 경우가 아닌 정상적인 투자 행위까지 비난받는 것은 지나친 경우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예인들의 토지 투자 성공 사례로 잘 알려진 내용이었으나 사기당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2021년 10월 YTN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임야에 기획부동산 사기로 경찰 추산 피해자만 3천여 명, 피해액 2,500원대에 이르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공익용 보존산지, 비오톱 1등급 등 토지 규제 중 최고 등급인 3종 세트가 모두 붙어있어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개발이 가능하다며 토지 지분을 쪼개 높은 가격에 파는 수법입니다. 피해자 중에 유명 연예인이 포함됐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는데 2021년 10월 28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약 3,000명에 달하고 유명 개그맨을 동원해 투자를 유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피해자 중에는 걸그룹 소속 한류 스타도 있는데 개그맨은 KBS 공채 출신 안수미, 피해를 본 한류 스타는 소녀시대 태연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 제한 구역이나 공용용 보존산지 등의 토지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땅은 국가에서 수용하여 공익용으로 개발될 뿐입니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여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보상받고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공개된 홍보 영상을 보면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은 피자를 앞에 두고 이게 공유 지분이다. 이 조각 피자를 내가 먹는다고 한 판의 피자 맛과 다른가 라며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측은 군사시설이나 공공시설 용도가 아니면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미공개 개발 정보가 있는 것처럼 소개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획부동산 사기와 합법적인 토지투자 컨설팅 업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투자가 성공하면 좋은 투자 컨설팅 업체이고 실패하면 기획부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하기 전에 토지 투자에 대해 잘 알고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최소한의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큰 부자는 토지 투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